예, 오늘이 벌써 저희들 18번째 학술 연찬회네요. 그리고 오늘 자장 역할 하시는 분은 이화여대 철학과 한장희 교수님이시죠. 그러면 오늘 자장 역할을 해주실 한장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있는 한장희입니다. 처음 발표는 그 초기 불교 분야에 있어서 느낌의 문제를 이필원 선생님께서 느낌, 감정의 다양성을 여는 코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원 선생님 그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첫 번째 발표가 떨립니다. 예, 이 떨림도 느낌인가요? 자, 옛날부터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요. 먼저 빨리 발표를 끝내고 이 속박의 느낌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느낌, 감정의 다양성을 여는 코드, 그리고 부제는 느낌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을 적시해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느낌을 초기 불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 경주에 가면은 간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간포에 갔다가 우연히 저 갈매기가 날아가서 찍었는데 저렇게 잘 찍혔습니다.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그리고 책을 뒤적거리는 순간, 누군가를 보는 순간 다양한 감정들을, 느낌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막상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느낌이 좀 막연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수카, 두카, 아두카수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냐, 괴로운 느낌이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좀 표현을요, 좋다, 나쁘다, 중립이다라고 하는 말로 조금 적어 보았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저런 단어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세 가지의 어떤 정보 처리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것과의 접촉을 통해서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만지고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각기관이 없다면 느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느낌은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느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두었던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느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께서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시죠. 빨갛게 달구어진 굉장히 뜨거운 볼이 있습니다. 쇳덩어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만져보고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지시나요? 아마 뜨거운 것을 만졌던 어떤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굳이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해도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막연하고 그냥 기억으로 불쾌했던, 아팠던 기억만 떠오를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느낌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천양지차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과연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우리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포인트는 이 지점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즐거움을 느꼈다. A에게 즐거움이 느껴졌다. 또는 A에게 즐거움이 느껴지도록 했다. 첫 번째는 능동인 거죠. A가 무엇인가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걸 느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동사인 거죠.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낀 게 아닌 겁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어떤 내용이 나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경문이 있습니다. 몰리아 파쿠나스타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가 느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나는 사람이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람이 느낀다고 말했다면 세존이시여 누가 느낍니까? 라고 하는 말이 타당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는 나에게는 오로지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느낌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느낌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분명하게 부처님의 입장은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느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능동이 아니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또 다른 경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들여 접촉된 사람은 느껴지게 된다. 접촉된 사람은 느낌에 대해 지각한다. 접촉된 사람은 느낌에 대해 의식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데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동사어근이 비드고요. 이것의 사역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접촉된 사람은 느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좀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그 단어의 의미, 이 사역형의 의미를 좀 드러내서 번역을 했습니다. 느낌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는 대상에 대한 정보 처리의 1차 단계가 바로 느낌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정보는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파악하는 것이냐의 문제에서 적어도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는 주어지는 것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상유타 니카야에 있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교재에는 길게 번역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온에서 느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은 잘 알다시피 색소사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인 것이고요. 오온이라고 하는 이 교설은 기본적으로 영기적 존재로서의 무아를 나타내고자 이 오온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는 무엇과 맞물려서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유타 니카야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수는 육근과 관련돼서 작용을 하게 되고 상과행은 육경, 식은 육근입니다. 즉 눈이라고 하는 것의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발생한다. 형태에 대한 인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의도가 발생한다. 그리고 눈에 의한 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접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양분은 아하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는 것처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작용은 접촉이라고 하는 자양분이 제공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좀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식은 육근 즉 6가지 아니비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시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과 행은 우리가 아니비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색상미축법을 파악하게 되면 이것이 색상미축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지향성을 갖는다 해서 대상지향성을 갖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수상행식은 육근 육경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전의 내용을 좀 제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해 봤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곤 다음에 오는 수온과 상온이죠. 이 아날라요 스님의 관점이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토대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각 과정에서 인지, 쌍냐는 느낌에 일어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이들 모두는 접촉에 의한 6가지 감각과 자극에 의존한다. 경전의 표준적인 설명에서는 느낌을 감각기관과 연관시키지만 인지는 각각의 감각 대상과 연관시킨다. 이것은 느낌이 경험의 주관적인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지는 각 외적 대상의 특성과 보다 많이 연관된다. 즉 느낌은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지는 무엇이 경험되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책에서의 느낌은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낌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을 야기하는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작용의 관계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온체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독립된 것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체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적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온책에서 느낌은 육근에 의지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발생된 느낌은 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느낌이 수동성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상행식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느낌이 해석이 되고 의지된 내용이 다시 느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것은 느낌의 능동성으로 발현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느껴지게 된다라고 해서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느껴지게 되는가? 즐거움이, 괴로움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느껴지게 된다.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좀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느낌에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성향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는 분노의 성향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지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도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대상과 딱 만났을 때 이 느낌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해석되게 되면은 이것이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의지를 나타나게 되고, 그 의지가 다시 느낌을 우리에게 이제 가능토록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느낌의 능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느낌의 가장 1차적인 것은 수동성에서 찾을 수가 있고, 능동성은 느낌이 왜곡된 결과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은 느껴진 것을 우리는 지각하게 되고 지각한 것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사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된 것 가운데서 수와 상 그리고 식의 관계를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각된 것이 느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의식된 것이 다시 느낌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해석해 버리게 되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성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해석된 것이 느낌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유타니카의 빠하나수타에서는 즐거운 느낌에서는 탐욕, 즉 괴로운 느낌에서는 혐오, 분노,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에서는 무지의 성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이 정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각과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착색된 느낌, 즉 해석되고 왜곡된 느낌이라면 이것이 정서와 충분히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느낌을 바로 외다나를 정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왜곡되고 해석된 것이면 이건 정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온에서 느낌의 내용이었고요. 이젠 연기의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타니카에 보면 니다나 쌍유타라고 하는 부분에 다양한 연기에 대한 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은 12지 연기부터 해서 5지 연기까지 다양하게 시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위의 경전들은 한결같이 온갖 집착의 대상에서 혹은 온갖 결박의 대상에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내용들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연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소멸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기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를 연기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쌍유타니카에 나와 있는 경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것과 분리되어 느끼게 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것과 분리되어 느끼게 된다. 불고불락의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것과 분리되어 느끼게 된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명확히 자각한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명확히 자각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느낌의 내용과 분리되어 느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며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어떤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느낌과 딱 밀착이 돼가지고 느낌에 대한 내용에 압도되거나 느낌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과 분리되어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과 식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느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불쾌는 접촉을 인연으로 일어난다. 이때 쾌락과 불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느낌 작용의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접촉이 없을 때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그 현상도 바로 접촉을 인연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다니파타의 개성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했을 때 알려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때 굳이 말한다면 비존재가 알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떠한 것이든 느껴진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알고서 부서지고 마는 허망한 사물에 접촉할 때마다 그 소멸을 보아 이처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을 부수고 바람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그 수다니파타의 또 다른 경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기의
의 체계를 괴로움의 발생 혹은 소멸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느낌은 두 가지 위상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왜곡된 느낌이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될 경우에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느낌이 갖고 있는 이중성의 내용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느낌과 정서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앞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느낌이 왜곡된 것을 정서랑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무엇이 두 가지 느낌인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것들이 두 가지 느낌이라고 말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것이냐, 마음이 느끼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몸이 느끼는 느낌이 따로 있고 마음이 느끼는 느낌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상유타니카에 있는 경전의 내용들을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괴로운 느낌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표출하게 되고, 이때 몸이 마음을 통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체의 괴로운 느낌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체 증상이 일어나죠. 고통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몸이 마음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신적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다양한 신체 증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극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땀이 나게 되고 뭔가 신체의 떨림 증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즉 이것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탐착을 하게 되고요.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게 되면 괴로운 느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양한 부정정서가 이제 표출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몸의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즐거운 느낌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음의 수행을 닦지 않게 되면 괴로운 느낌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즐거운 느낌 혹은 괴로운 느낌에 그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사사카 수다하고 그 길라나 수다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표로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은 쾌감일 경우와 불쾌일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쾌감일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불쾌일 경우에는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접근 욕망이 성취되거나 혹은 좌절되거나, 회피 욕망이 회피가 성공하거나 좌절되거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서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라고 하는 그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지고 있는 신체가 대상과 만나게 되면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느낌을 토대로 해서 정서가 발현이 되고 그 정서적 내용은 다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해가 가능하고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를 야기하고 정서가 다시 느낌을 왜곡시키게 되면 정서가 더 강화돼서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그림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상호 관계성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것이냐 마음이 느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양자택일적 물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느끼는 것이냐라고 하는 붓다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풀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을 주체로 해서 혹은 몸을 주체로 해가지고 이것이 각각의 영역으로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점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을 통해서 정서가 발생을 하게 될 때 그 느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삼사화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삼사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식이 화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시각과 형체의 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각의식, 안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촉에 의해서 이제 느낌 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느낌 작용은 쾌, 불쾌,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냐냐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느낌은 정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바라고 하는 학자 또한 수는 순수 느낌이기에 정서의 기본적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 즉 웨다나를 수라고 정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삼사화합을 통해서 촉이 촉발되고요. 촉에 의해서 수가 일어나고 수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온갖 망상에 의한 번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경전의 내용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느낌은 정서 번뇌의 토대가 되며 느낌이 정서 번뇌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느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쌍냐 작용에 의해서 지각되고 그 다음에 쨌다나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유되는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서 번뇌는 감각된 내용에 대한 인식과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망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래서 정서의 내용은 분명히 인지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 있는 경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몸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느낌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몸을 기반으로 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면 몸이 무상하면 느낌 또한 무상한 것이 되겠죠. 무상한 것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관하여 무상, 괴멸, 사라짐, 소멸, 버림을 관찰하게 될 때 탐진치라고 하는 경향이 소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 지어진 것 또는 쇠퇴하는 것, 사라지는 것 등등으로 이와 같이 보는 자는 느낌을 싫어하고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해탈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유따니까의 또 다른 경전에서는 느낌에서 멀리 떠남을 위해서는 느낌이 주는 욕망과 탐욕을 포기해야 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의 소멸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느낌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는 느낌을 소멸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느낌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포기하는 것이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더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느낌 자체를 소멸시켜버린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느낌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욕망과 탐욕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느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론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괴로운 느낌과 접촉해도 우울해지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며 혼미해지지 않는다. 그는 신체적이지만 정신적이지 않은 단 한 가지 종류의 고통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뭐겠어요?
느낌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1차적인 괴로움이 2차적이고 3차적인 괴로움들을 양산해 나는, 좀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고 그것이 본래의 의미보다는 더욱더 강화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신체적이고 정신적이지 않은 하나의 고통만 경험하면 되지 이 두 가지 고통을 다 경험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고통까지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느낌과 자신을 탈동일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탈동일화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에 탐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유따니까에 있는 에서 느낌에 대한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외다나상유따라고 하는 경전의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느낌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감각적 쾌락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느낌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운 느낌에 탐착을 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즐거운 느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그리고 즐거운 느낌을 만족스럽게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감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곡시키지 않고 감각의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찌마니까야에 있는 경전에서는 탐진치의 경향이 잠재된 느낌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을 주지만 탐진치의 경향이 잠재되지 않은 느낌은 신체적인 한 종류의 고통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즉 욕망에 물들지 않아 느낌이 왜곡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식의 부재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느끼는 주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느낌이라고 하는 과정은 나에 속해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느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관념은 소유관념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아관념은 소관념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느낌과 내가 탈동일화가 아니고 완전히 동일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불교에선 초기 경전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의 내용 또한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경험 내용도 또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좀 불건전한 느낌의 내용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에서는 느낌을 자아의식과 관련해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찌마니까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아관념을 투영하지 않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느낌이 갖고 있는 이중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윤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윤회의 세계를 부수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느낌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내가 느끼는 것이인 거죠. 주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인 것이죠. 그 원인과 조건이 해소가 되게 되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동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혹은 윤회와 관련된 것으로 혹은 열반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기불교에서 느낌의 문제 아주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뭐 정리 잘 해주셨지만 느낌은 그냥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수동적인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탐진치를 섞어서 그것을 해석할 때 그게 왜곡되고 과장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그 감정의 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느낌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셨기 때문에요. 청중 중에서 오늘 지금 발표 듣고 질문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이 정서가 아닌 이제 느껴지는 일차적인 느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인식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했을 때 처음 딱 들어오는 어떤 정보는 해석되기 이전으로 어떤 그 사태, 해석되기 이전에 어떠한 것, 이런 것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게 되면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은 의식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느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에게 느낀다라고 하는 착각은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은 그냥 느낌의 상태인 거고 예.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시는 분처럼 이제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해석된 과정이다 이렇게 예, 답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선생님. 느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배다는 이로다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아란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더라도 그 배다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느낌 자체를 그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린 갈매기를 보고 느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보통 우리 중생들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는 배다른 니로드가 성립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부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허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느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느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느낌 자체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욕망과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유지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 참 좋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일차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낌작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방치하게 되면은 저 갖고 싶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아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산염초 수행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지속되게 되면은 아 좋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도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하신 그 의도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느낌이 안 생기냐가 아니라 사실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정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서 차원인 것 같지 수행이 다 된 사람을 발을 밟으면 그럼 아무 느낌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화는 안 나겠지만 눌리면 신수로서 그 몸의 느낌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 배단화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보통 중생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배단화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예. 부처님의 경우에는 배단화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배단화 니로드라를 그분이 뭐 득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고수낙수를 초래하는 대상이 있다고 해도 부처님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정말로 그게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경우는 아까 우리 그 발표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배단화 니로드가 승립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마하파리니빠나 수타에 보게 되면 대반열반경이죠. 거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정의 과정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나 등이 아프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픈 것뿐인 거죠. 아프니까 일어나는 짜증이나 분노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플 뿐인 것이고 즐거울 땐 즐거울 뿐인 것이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좀 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느낌하고 정서를 구분하신 게 정서 내지 감정 을 구분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말씀 들어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그 감정의 확장이라든지 정폭을 좀 지양을 하고 잠잠해지는 거, 고요해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주로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락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듣고 나면은 락 같은 거지만 아주 소란스럽지만은 또 스트레스 해소 또 내지는 좀 정서의 순환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매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음악회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느낌을 왜곡시켜서 정서 반응을 촉발시키고 그 정서의 내용이 왜곡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느낌이 확장되고 정서가 촉발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이제 광분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이 상태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해석된 내용인 거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 할 때마다 락 음악 찾아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좀 번잡한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냥 느낌의 내용을 거기서 1차적인 것에서 우리가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내용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종이에 받으신 종이에 써서 제출해 주시면요 종합토론 시간에 충분히 또 그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